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이제 이투스 모의고사 어제 보시느라들 고생들 많으셨고,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든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찍는 거는요, 어제 보셨던 이투스 모의고사에서 제가 정답률, 오답률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정답률이 가장 떨어지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독서 지문에 몰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지문들을 이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수업이 되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고, 이제 그런 수업들은 각자 선택한 이제 선택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들은 수업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봤어야 하고 어떻게 읽었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가장 떨어지는 문제들,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가갔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볼 지문은 뭐냐면 10번에서 13번 세트에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요번에 아마 모의고사 푸시면서 살짝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과학기술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사회경제 지문에서 이제 두 개가 다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지문, 우리 10번에서 13번 지문 세트 볼 거고요. 1문단 보시면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질리는 내용이고 이제 귀에 딱지 얹을 만큼 들을 내용이었겠지만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시 판단이 됐어야 하는 건 국제수지표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잡혔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정의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모 쳐놓고 최대한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시험 시간 안에 어쨌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번 정도는 그래도 읽고 지나가라.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정의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사용했을 때 기억이라도 떠올리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번이라도 읽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1문단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국제수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체크가 됐어야 하고, 국제수지표란이라고 하면서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로 국가 전체의 대외 거래를 기록한 가계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끝나요. 근데 굳이 제가 국제수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칠판에다가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단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국제수지표의 정의에 해당되는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 문단에서 하나하나씩 정의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읽으시면서라도 체크가 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1문단 읽고 2문단 넘어갔더니 국제수지표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이라면서 시작을 하고요. 일정 기간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일정 기간이 어디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국제수지표의 정의 안에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놨으니 그 일정 기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구나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네. 그 다음 거주자와 비거주자라고 되어 있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분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사이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기 안에 발생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잘 처리를 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뭐가 되고 있으면, 경제활동이 되고 있으면 거주자다라고 할 거고요. 1년 동안 외국에서 경제활동하고 있으면, 즉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비거주자다라고 할 거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잘 잡으셨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의 경우를 이제 여기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이러한 어떤 경제활동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법인 등록 국가, 이걸로 거주자라고 따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 모든 경제적 거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데요. 모든 경제적 거래는 다시 한번 교환 거래와 이전 거래로 나누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일단 보이셔야 할 것 같고요. 교환 거래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전 거래의 정의. 근데 이전 거래에서 특이한 거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기부, 원조, 증여 등과 같은 것이 이전거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를 잡아주죠. 결국에 이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제수지표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기록된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통일된 기준은 뭐냐면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 제6판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어디에서 정한 거였었죠? 바로 위에 IMF에서 정한 것.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이 문단을 끝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문단, 2문단을 읽어가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나한테 전달해주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 정의와 관련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결국엔 문제에서 써먹을 때도 이런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상한 채로 계속 처리가 되면서 읽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문단 보시면 계산한 금액을 국제수지표에 기재하는 것을 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계상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수지표에 뭐 하는 거다? 기록하는 거다. 계상이라고 하고요. 이 계상을 하는 시점, 즉 기록하는 시점을 무슨 주의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또 발생주의의 정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래가 성사된 시점, 그래서 소유권이 뭐 된 시점, 이전된 시점, 이때 뭐 하겠다? 국제수지표에 기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출 시장 가격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있어요. 시장 가격은 또 뭐냐면요. 합의된 실제 가격이야.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실제 가격. 근데 이 합의된 실제 가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그래서 그 가격은 본선 인도 가격으로 할 거고요. 즉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FOB 가격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본선 인도 가격은 FOB 가격이다라고 하고 있고 본선 인도 가격은 거기에 정의 나와 있는 것처럼 비행기나 지정된 배에 수출 상품을 선적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본선 인도 가격이다. 이 가격으로 국제수지표에다가 기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끔씩 CIF 가격으로 기록될 때도 있대. 그럼 CIF 가격은 뭐였죠? 거기 정의 잡아준 것처럼 FOB 가격에다가 뭐까지 포함된 가격? 운임 및 보험료. 운임료와 보험료까지 같이 포함된 가격을 CIF 가격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로 기록이 될 때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거기 아래야. 이 경우에는 이걸로 기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려면 가격을 국제수지 기준에 맞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위에서 뭐라고 했잖아. 국제수지는 이걸로 기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다시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엇 빼고 기록하겠다? 요거 빼고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제가 지문 읽다가 수식이 문장화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라고 했었죠? 다시 치환. 무엇으로 치환한다? 수식으로 치환한다 라고 해서 무조건 지문에 쓰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놓으면 어떻게든 문제에서 건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저랑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 놓고 이제 4문단 보시면요. 국제수지표는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면서 국제수지표 안에 기록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나열하지? 3가지로 분류하고 나열하죠.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서도 뭐가 생길 거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지문의 가장 기본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본 구조는 곧 어디에서 나온다? 문제에서 나온다. 항상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판단하시면서 읽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상품 및 서비스 거래와 이전 소득 같은 건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 등은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은 금융계정 항목에 적혀 있다, 적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다 정도는 체크가 되면서 읽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국제수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적겠다? 복식, 부기 원칙으로 적겠다. 즉 적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나눠서 설명하지? 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 다시 한번 분류 나열되면 여기에서 뭐 발생할 거다? 공통점, 차이점 발생할 거고 다 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말을 하고 있으니 지문에서 그거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은 장부의 왼쪽,
그래서 대변은 장부의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히는 것들도 달라. 차변은 자산 비용의 증가와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는 차변에, 그 다음 자산 비용의 감소와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 어디에 적는지, 그 다음에 기록하는 내용 에 대한 공통점이나 또 차이점 잘 판단하셨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외 상황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차변과 대변은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거든. 두 개를 빼면은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가격이 똑같이 적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뺀 값이 차익의 값이 같지 않아, 0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값에다가 무슨 부호 붙여서 반대 부호 붙여가지고 그냥 무엇으로 만들겠다?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문은 끝나요.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지문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제가 생각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지문 안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니 어떤 계산식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1문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문단까지 해서 그냥 정의의 나열이거든. 즉 이 안에서 말해주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얼마만큼 잘 처리를 했고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마 판가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한번 봐볼 거고요. 문제를 한번 볼 건데 문제는 제가 이 각각의 세트에서 50% 아래로 지금 정답률이 되어 있는 문제만 할 거고요. 이 지문 세트에서는 두 문제가 50%가 아래네. 12번 같은 문제가 이제 38%야 정답률이. 그래서 되게 어렵게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번 문제도 39%예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맞췄다라고 보는데 한번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 보시면 다음은 국제 소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장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 보시면 왼쪽에 뭐 적혀 있니? 차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적혀 있어요? 대변 적혀 있어요. 그래 놓고선 아래에 ABC 되어 있잖아. 그러면 차변, 대변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들이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선 아래 소개, 즉 합쳐져 있는 데다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A, 차변에 있는 것들 값을 다 더하면 얼마 나오지 우리? 1280 나오네. 맞아요? 그냥 덧셈이니까 880 더하기 300 더하기 100 하면 돼. 그럼 1280 나오고 대변에 있는 거 900 더하기 100 더하기 300 하면 얼마 나오네요? 1300 나와요. 지문에서 뭐라고 했지? 두 개 뺀 값은 0이 나와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0이 돼? 안 돼? 0이 안 되니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구나. 예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겼구나. 항상 예외는 문제에서 건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차빈 누락은 몇 정도 되는 거죠? 20 정도 되는데 이게 A에서 B를 빼는 건지 B에서 A를 빼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거에서 선지를 물어보고 있지. 1번 보세요. C에 마이너스 20을 계상하여 A에서 B를 뺀 차익을 0으로 조정하겠대. 어디에서 어디 빼겠대? A에서 B를 빼겠대. 그럼 우리 무슨 값 나오죠? 마이너스 20 나오죠? 지문에서 뭐라고 했지? 반대부호 붙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이제 무슨 20이 돼야 돼? 플러스 20을 붙여서 뭐로 만들겠다? 0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마이너스 20을 계상 적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1번 틀리네요. 2번 봅시다. 정부가 다른 나라에 100만 달러를 무상으로 원조하였다면 A는 증가하는 반면 B는 변하지 않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다가 100만 달러를 공짜로 줄 거야. 그럼 A, 차변에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지? 100만 달러를 다른 그냥 나라에 줘버렸으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대변에 뭐 적는다 그랬었죠? 자산이 감소하는 것도 적는다 그랬었지 대변에다가. 그러면 B, 대변의 값이 뭐 될 수밖에 없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 100만 달러 무상으로 증여한 거 적어야 할 테니까 더해지는 가격은 커질 거야. 그런데 2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2번도 틀리네. 3번 봅시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 700만 달러를 외국 기업이 모두 매입하였다면 차변에는 금융부채 증가로 대변에는 금융자산의 증가로 계상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요 선지는 아마 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셔야 되긴 할 거예요. 채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은 있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발행한 주체가 지는 빚이다, 부채다 라고 설명드렸어. 즉 A라고 하는 주체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B라는 주체가 그 채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더 보자. 매입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B가 채권을 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A에게는 그 채권에 관련된 가격, 즉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B는 무엇을 갖게 되죠? 채권을 갖게 돼요. 문제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가지는 빚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일정 기간 이후에 만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채권을 산 사람한테 뭐 해야 돼? 줘야 된단 말이야, 원금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된다라고 봐야지? 부채가 된다라고 봐야죠, 채권은. 그지? 그러면 다시 봐요, 선지. 정부가 발행한 채권 700만 달러를 외국 기업이 모두 매입했어. 발행한 주체 누구? 정부. 매입한 사람 누구? 외국 기업이야. 그럼 외국 기업이 돈을 내고 채권을 샀을 거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증가한 거지? 자금, 자산이 증가했어. 그 채권에 해당하는 가격을 외국 기업이 줬을 거니까 다만 나중에 만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돈을, 그 원금을 뭐 해야 되죠?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뭐도 증가한 거지? 부채도 증가한 거지? 그러면 3번 차변에는 금융부채 증가로 대변에는 금융자산 증가로 계상된다. 두 개가 적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적혀야 돼? 반대로 적혀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뭐가 적혀야 돼? 금융자산 증가가 적혀야 되고 대변에 뭐가 적혀야 되는 거야? 부채의 증가가 적혀야 된다. 왜냐면 우리 아까 지문에서 각각 적혀야 되는 내용들이 달랐었잖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얘도 지금 잘못 진술하고 있네요. 4번 볼게. 국내 기업이 철강을 500만 달러어치 수입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일단 500만 달러가 줄었어. 자본이 감소한 거야. 다만 철강을 500만 달러치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철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실물자산은 뭐가 됐지? 증가했지. 그러니까 실물자산 증가액이 어디에 적힐 거야? 차변에 적힐 거야. 지문에서 차변에는 그런 것들을 적는다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 대변에는 금융자산 감소. 왜? 그 철강을 사오면서 쓴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게 적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보시면 국내 기업이 2023년 2월에 외국 기업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같은 해 4월에 받았다면 4월에는 자산 증가만 있으므로 차변에는 기록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계상 시점은 뭐를 따른다 그랬었지?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뭔데? 거래가 성사되고 소유권이 이정된 시점이야. 그러면 언제 적혀 있어야 돼? 2월에 적혀 있어야지. 왜? 2월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때 거래가 성사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4월에는 적혀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2월에 다 적혀 있어야 돼. 그래서 5번도 틀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3번 봐볼게. 13번도 그렇게 제 기준에서 뭐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렸나 봐. 한번 봐볼게. 보기 읽어보시면 보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지문의 내용으로 바꿔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경상수지의 하나인 상품수지는 국제수지표의 기준에 따른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익을 의미한대. 그럼 얘는 국제수지표의 기준을 따르는 거니까 앞에 지문에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적게 될 거야. 계속 이것은 관세청이 사용하는 통관거래 통계 기준에 따른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익을 나타내는 무역수지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보기에서는 뭘 판단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품 수지와 무슨 수지? 무역 수지.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 상품 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FOB 가격으로 평가할 거야. 얘는 모든 가격을 FOB 가격. 왜? 보기 첫 번째 줄에서 국제수지표 기준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무역수지는 달라. 수출 가격은 뭐를 따를 거야? FOB 따를 거야. 하지만 수입 가격은 못 따를 거예요. CIF 따를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의하면 이거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제수지표 기준에 바꿔서 적어야 돼. 그지? 지문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달리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시점, 즉 통관 시점을 수출과 수입의 계상 시점으로 본다. 얘는 무슨 주의? 발생주의. 즉 모된 시점, 아까 적어뒀던 거 거래가 성사됐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서 적는 거고요. 얘는 무역수지는 언제 적는데? 통관 시점을 적는데.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네. 요거 가지고 이제 선지판단. 1번. 동일한 상품에 대한 수출액은 상품 수지와 무역 수지의 차이가 없겠군. 왜? 수출은 둘 다 무슨 가격 가지고 적으니까. 얘도 FOB 가격, 얘도 수출은 FOB 가격이었으니까요. 1번 맞고. 2번. 국제수지표에서 상품의 수출입 거래 내용은 경상수지 항목에 계상되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수지 항목을 얘기한 게 어디였어 우리? 4문단.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 항목 얘기했던 거 있잖아. 거기 가서 정의 보시면 경상수지 항목은 뭘 적는다 그랬었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적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2번 상품의 수출입 거래, 상품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어디에 적혀야 돼? 경상수지 항목에 적혀야겠네. 2번 선지 경상수지 항목에 대한 정의 가지고 해결하는 선지였어요. 3번 선지 상품 수지와 무역 수지는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수출입 거래를 평가할 때 시장 가격의 적용 여부도 달라. 얘들아 우리 3문단 보시면요. 뭐 얘기할 때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정의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 어디냐면 3문단에 시장 가격 정의 뭐라고 하고 있지?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가격, 즉 무슨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랬었죠. 모든 거래는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장 가격으로 한다. 근데 여기는 시장 가격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네? 3번. 모든 거래는 다 똑같은 시장 가격으로 할 거야. 3번이 틀리네요. 4번. 거래가 성사된 시점은 뭘 얘기하는 거지? 상품 수지. 6개월 후 수출입 신고, 통관 시점. 무슨 수지? 무역 수지. 수리되었다면 상품 수지의 계상 시점이 적힌 시점이 무역 수지에 적힌 시점보다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앞서겠죠? 6개월보다 앞에 적혀 있을 거야. 5번.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 거래 내용을 국제수지표에 계상하려면 CIF 가격에서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게 뭐에 대한 정의였지 우리? FOB 가격의 정의였잖아. 맞아요? 앞에 우리 FOB 가격이랑 CIF 가격 정의 보면서 FOB 가격 플러스 보험이 CIF 가격이었으니까 뺀 거는 FOB 가격이 되겠지? 그럼 5번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질문 세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